오늘부터 이제 깜깜이죠. 깜깜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다 해도 공표를 못 하는 거고 그 전에 했던 건 공표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해도 되는데 발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냐를 알 수가 없네 이제부터는. 해본 사람은 아는데 그걸 들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평가들은 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최악이었고 이제 평가들이 이제 정치부 기자들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좀 전보다 좀 결집하는 것 같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뭐 우리가 이제 올라가나요? 뭐 우리가 뭐 지지율이 좋아졌나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걸 분리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우리가 뭔가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좋은 게 예를 터졌다. 그래서 우리 원래 지지자가 있고 이만큼 여기에 추가로 우리 안 찍을 사람, 저쪽 찍거나 안 찍을 사람이 우리를 찍는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결정했지. 근데 이거를 막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프로 올라갔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 쪽에서 반응이 더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론조사도 뭐 안 받다가 그래도 받는단 말이에요. 좀 기분이 좋아지면. 그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얼만큼 응답을 하느냐.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제가 걸 수가 없고 오는 걸 수동적으로 받는 건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거의 민심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뭐 보수 지지층에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균분하고 이런 작업도 하지만은 랜덤성이 확보된 것보다 못하잖아요. 인정을 하는 게. 맞아.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투표 의향을 조금은 더 가지고 있다. 그게 좋아서도 우리가 좀 좋아져서도 있지만 위기감 때문에. 그렇지, 위기감. 이대로 가다가 이거 어떻게 될 거? 야, 안 되겠다. 뭐 금반지라도 팔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야, 지금 우리가 막 결집해서 해서 옆 사람도 뭐 우리 찍을 것 같고. 아니라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투표를 꼭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 이렇게 생각해 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주까지만 해도 전주 막 이렇게 막 분위기 안 좋아서 제 주변 사람들도 보수들이 이번에 투표 안 하려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한데 지금 이재명, 조국 그다음에 지금 이따 얘기할 김준혁, 양문서 보더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선순환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열심히 보기만 하지 마시고 꼭 투표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거 좀 볼게요. AF5021님 내일 황운하가 한 위원장 아들 학폭으로 기자회견한다는데 당에서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엽 생태탕 또 당할 순 없죠. 괜찮아요. 황운하 가는 거라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한 줄로 정리해버리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한 위원장 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국제학교 다니는데 거기서 학폭이 일어났다. 그거를 만약에 뭐 들었다. 어떻게 알았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국제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일 거예요. 민주당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국혁신당. 지금은 조국혁신당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루이실라님 황운하가 한동훈 아들 학폭에 대해 내일 기자회견 한다는데 또 청담동 투 시전 하나요?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이분들도 얘기하는 게 지금 청담동 투 시전 뭐 이런 생태탕 하는 거 보면 일단 기본빵으로 신뢰가 없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출마한 것도 아니고 이게 대선도 아닌데 저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급합니까? 창피한 얘기죠. 그리고 저하고 아니면 말고 딱 지르는 약간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황운하이가 괜찮다니까. 황운하니까. 진짜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네. 황운하라 괜찮아. 황운하 왜 저러냐면 자기가 8번이에요. 8번이어서 그래도 한 6, 7%는 조국신당이 얻어야 자기가 당선이 되거든요. 그렇지. 조국신당은 실질적으로 황운하가 7번이에요. 앞에 조국이 빠질 테니까 일단. 그렇지. 그 7번까지 되려면은 그래도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 2번이 금방 뒤로 가니까 없어지니까. 오바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오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님, 성무님, 희성님 정치화사 잘 보고 있고요. 오늘 한 위원장님 전농동 사거리에서 사전투표 얘기하신 거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지짜이밍, 조국,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 덕분에 더듬어 방탄당 표 떨어진 소리가 들려요. 근데
사실 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 좀 똥볼들 꽤 많이 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자 보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희 벌써 말씀하신 사람들이 한 대소명 되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이제 이게 누적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 잔매에 그렇지 잔매에 가는 거야 형. 잔매에 계속 막다가 장사 태우다.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맞다 보면 맛이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효과가 뭐냐? 우리 안 찍을 사람을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자식도 설득이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원래 우리 쪽인데 살짝 그런 사람 이렇게 땡기기 쉽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경계선에서 이제 이쪽 와 있었었는데 에이 뭐 이랬던 사람들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우리 쪽 사람들 많이 올라가는 게 낫고 이제 투표율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한 66.2%인가 나왔고 맞아요. 66.2% 정확합니다. 21대. 총선 사전 투표라면 26.몇 %였어요. 근데 그렇죠. 대선 때 봐요. 대선 때 36%가 넘었어. 그러니까 거의 사전 투표가 거의 한 전체 투표 100명 하면 40% 이상 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네. 무조건 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맞아요. 투표가 불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 네. 연령 대상으로 하는 그렇지. 건데. 이번에 또 뭐 괜히 뭐 몰카 어쩌고 때문에 또 뭐 그런데 그거 어찌 보면 약간 너무 좀 이렇게 좀 저 보수의 끝에 있는 양반들이 또 불법 또 사전 투표 뭐 그 의혹해서 숫자 세겠다고 했다 걸린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설령 뭔 일이 못 한다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 지리산에서 훈련됐대잖아. 어떤 사람이 어디다가 쓰러졌어. 근데 뭘 훈련을 지리산에서? 지리산에서 개 뛰고 막 훈련하고 있더라고. 내가 정말 졸업자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영화 하나 찍을만 해. 지리산 특훈.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돈 버는 것도 참 사전 투표랑 지리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당장 뭐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번에 지역구 출마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당일날 사전 투표 첫날 한다면서요. 내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전 투표가 괜찮다라는 거를 어찌 보면 담보해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저희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행을 했고 그거 하자고 한 게 새누리당이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지. 저 청와대에 있던 2014년 그 보궐선거가 거기서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사전 투표를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고 보고서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전 투표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전 투표 대선 때 저 용산역에서 있었는데 그 용산역이 아니라 이제 주민센터로 옮겨왔더라고요. 그거 이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사전 투표소가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찍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뭐 그 평가는 여러 가지 엇갈렸지만 이제는 뭐 의대 그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전공의들이나 뭐 의대 쪽 얘기를 듣겠다는 입장을 한번 내비치고 오늘 만났어요. 만났지. 일단 기사 좀 올려주세요. 2시간 15분인가 만났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공의 대표 박단 전공의 대표랑 거의 2시간 15분 정도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일단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이 많이 일단 상대방에게 듣겠다는 그런 제스처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만나야 돼. 그럼 뭐든지 만나야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만나면 답이 없지. 만나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상대방 생각을 그래도 알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 그게 주는 정치적인 의미까지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계산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적어도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리라고 봐요. 그리고 일단은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전공의 대표, 박단 대표 얘기를 들었고, 네. 물론 뭐 이게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첫 술에 오늘 그래 몇 명 하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시작을 했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 주장들은 이제 제가 들어보니 뭐 정원 2,000명도 있지만은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수가 문제라든지 그 의료 패키지 이 부분에 관련한 거에다가 뭐 그걸 전달하는 뭐 차관의 뭐 발언 뭐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어요. 복잡하네. 그리고 자기들 이해를 못하는 일방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에 대한 또 어떤 감정적인 대응 이런 게 그렇죠. 섞여 있으니까 뭐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첫 발을 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PD님 기사 안 올라갔나요? 올라갔었나요? 어떤? 올라갔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전공의 의견 존중해서 앞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 물론 전공의 대표는
다소 부정적인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지만 이거는 네.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생각을 하시고 대통령실의 변화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내일 뭐 사전 투표 시작하고 이제 본 투표 딱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뭐 누가 잘했네, 뭐 당이 잘했네 못했네, 용산이 잘했네 못했네 이 얘기를 지금 할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총선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이제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표 동료를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 투표율하고 그 여야 이해관계 뭐 어디가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이기고 뭐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깨진 게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그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문재인 네, 맞아. 박근혜 될 때 그때 이제 18대 대선이잖아요. 그때 그 투표율이 70% 넘으면은 우리한테 불리하다. 70% 넘으지고 뭐 맞아. 전통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투표율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막 아침부터 투표율 낮아야 된다고. 그렇지. 근데 막 투표율이 막 높으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네. 12시에 모 방송 공중파 방송 기자가 와가지고 진다고 지금 진다는 보고가 올라온다서 완전히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 CCTV는 저 민주당 당사 NHK랑 민주당 당사 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일본은 저 NHK는 좀 눈치채가지고 빨리 왔어. 도망갔어. 근데 빨리. 중국은 늦게 해가지고 완전 찬반.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투표율이 77%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투표율 때문에 지는 거 아니야? 막 그랬었어. 네, 75.8%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나중에 보니까 노년층 저희 보수 색이 강하다는 분들이 저는 확실히 느꼈어. 저는 아침에 했는데 엄청 나오셨어. 저도 그날 기억나요. 오후에도 계속 나왔대요. 진다 그러니까 또 더 나왔대. 막 안 하는 사람도 깨워가지고 그렇죠. 나왔다는 말이 진다고 많아. 그러면서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8% 이겼어요. 우리가. 맞아. 108만 표. 그러니까 뭐 투표율이 낮으면 뭐 우리한테 유리하고 높으면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 그건 예전 그냥 그를 아직도 쌍팔년대. 그 전설의 용어처럼 쓰는 뭐 투표율이 높으면은 뭐 야당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날 놀러 가는데 안 나가고 안 놀러 가고 찍었다는 의미다. 뭐 이거 그다음에 뭐 옛날 뭐 여촌 야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당은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는 시골에서 표가 많이 나오고 도시에서는 뭐 거의 그게 다 끝났어요. 이제는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옛날 분석은 믿지 마시고 절대 믿지 마. 그리고 요거는 제가 형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기 기사 좀 올려주세요. 이 지금 뭐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이제 공표됐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 좀 유리한 여론조사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 이 여론조사는 대선은 몰라도 총선은 표본이 너무 작아서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샤이 보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형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그런 말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샤이 이런 거 하지 마. 샤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당인데 야당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 총선 때 야당이었잖아요. 탄핵당하고 3년 만에 치르는 샤이 보수가 있기 때문에 뒤집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끝까지 샤이했지. 그럼 지금 대통령이 우리 당 대통령인데 그렇지. 그 왜 샤이하냐는 거야. 그러면 또 뭐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 뭐 여당 편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숨어서 말을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투표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샤이라고 표현합니까? 샤이가 그런 뜻이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샤이 보수 이런 말도 없다. 그냥 투표하시라. 투표 의향을 높이는 작전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원래 대답 안 하고 숨겨 있다가 본투표에서는 우르르 가고 투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조직력이 우리한테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럼 계속 천년만년 집권하지? 그런 조직력이 그렇지. 있으면 샤이 보수에서 우왕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샤이 보수가 아마 이만큼 있기 때문에 뭐 그 손오공 그 무슨 주머니처럼 팍 던져보면 5%팍 나오고 이런 게 어딨어. 그 좋겠다. 그렇게 주머니에서 탁 던지면 나오고. 5%.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총선 여론조사는 지역별로 나누면은 한 샘플이 500 샘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대략 그 지역별로 1000개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겠다 이겠다 이런 거 판단하시는 건 좀 이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투표가 제일 중요한데 분위기라는 건 있어요. 그래도 그 여론조사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잘 보세요.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하루에 한 게 있어요. 하루에. 그 시간도 나와요. 네. 아침 10시부터 뭐 5시까지 했다. 하루에. 7시간에서 500명에서 했다. 그럼 자 보세요. 그게 ARS든 면접이든 간에 특히 ARS의 경우에 누가 받겠어요. 그 시간에. 하루에 했는데. 그렇지. 누가 받냐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구에 살지만 예를 들어 직장이 딴 데 있건 딴 데 뭐 출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 그럼 누가 받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여론조사는 그렇게 저는 신뢰도가 없다. 그다음에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사흘 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그래서 뭐 저녁도 하고 이렇게 그래야 좀 여기저기 섞이지. 바쁜 사람들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는 거지. 그걸 다 곱하기 한단 말이에요. 인구 비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내는 여론조사는 믿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깜깜이라 앞으로 여론조사가 안 나오긴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당 야당 이렇게 양쪽 다 하는 얘기들이 좀 비슷한 건 지금 박빙 선거구가 뭐 적게는 49개, 많게는 55개 정도 박빙 저희는 선거구다. 55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결국 이제 이거는 지지층이 많이 나가서 찍느냐 안 찍느냐로 결정 나겠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당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냥 당 분석인 거예요. 당 분석이 지금 경합인데가 55개다. 아예 그냥 숫자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얘기했어요. 서울이 15개고 이게 이제 3%에서 5% 사이에서 뭐 이기든 지든 거기에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 붙어 있다. 이게 이제 55개다. 근데 진짜 빡센 거다. 어디가 55개냐? 서울이 15. 이 경인이 아닌데 이게 원래 서울 경기 그러니까 경기 인천의 경인이에요. 그 11개, 충청 13개, PK 13개. 이래서 이제 55개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면은 얼추 느낌이 와요. 당에서 보는 게. 이거보다 더 이긴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지역구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겨라고 볼 수 있는 데를 지금 상황에서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긴다. 여기는 무조건 이긴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조금 박하게 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박하게 봐야 또 이분들이 다 튀어나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영남이 TK, PK 뭐 다 합치면 65석이거든요. 거기서 지난번에 7개 빠졌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벌써 PK에서 13개가 박빙이나 그럼 65개에서 확실한 게 아무리 잘해요 52개인데 52개에다가 뭐 강원도, 충청, 서울 뭐 이런 데서 무조건 되는 데가 몇 개냐 합쳐 보면 60개 정도로 일단 보수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무조건 그렇지, 60개. 그 다음에 55개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잘해갖고 한 30개 이겼다. 그럼 90개. 그럼 90개. 지역구 90개잖아요. 그 다음에 비례 뭐 15, 16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0개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당이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 여기서 무너진 개헌선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이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당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숫자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야 그거밖에 안 돼. 야 망연자실 이게 아니고 투표하자. 투표해야죠. 투표하자. 맞아. 55개 다 이기면 되잖아요. 그럼요. 55개 다 이기면 되고 여기 안 꼈는데 또 생각지 못하게 또 이기는 부분이 그럼 제가 있으면. 조금 빡세게 봤지만 무조건 이기는 데가 70개 정도 보면은 55개 이기면 뭐 예를 들어 지역구를 한 120 이상 우리가 이기고 비례하고 하면 얼추 하면 일당이 돼요. 그렇지. 과반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야 이게 뭐냐? 아까 이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야 그러면 우세는 몇 개냐? 우세가 몇 개냐?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서울은 우세가 없냐?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 근데 서울이 사실 강남 서초가 그렇게 지금 많이 이기지를 못해서 이런 생각보다 건데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따져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들 다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여기 그 정치화수다 멤버 그 도나스도 지금 거기도 막 어제 조선 여론조사 보니까 또 박빙으로 나오던데
하여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투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좀 볼게요. 정희님, 본투표하려다가 대딩 아들 데리고 가려고 사전 투표합니다. 본투표 때 아들이시가 진짜 저 좋으신 말씀. 아주 훌륭하세요. 미리 해두려 합니다. 우파도 사전 투표 이력을 봅시다 하셨고요. 이쁜이님, 양문석, 김준혁이 국힘이면 이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짓을 해도 거기서 당선되고 국민들한테 받았다고 합리화하고 이자들이 배지 달고 국민의 대표라고 청문회나 국감에서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꼴을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러니까 1번 찍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네요.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되었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니까 투표권 하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양문석, 김준혁이 예를 들어서 당선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일을 할 수가 없지. 윤미향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양문석은 제가 볼 때는 의원직을 아마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예 발표가 났잖아요. 네. 중간 조사 결과 그냥 대출 브로커 끼고서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한 번 그렇게 송사에 걸린 의원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네, 맞아. 의정 활동을 못 해요. 그다음에 김준혁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정 학교를 건드렸어 일단. 오늘 그다음에 생중계 하더라고. 2대 총동문회에서 지금 사퇴해가지고 뭐 걸기했더라고. 고종 황제 후손을 건드렸어.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을 건드렸어. 위안부 또 연산군도 건드렸더라고. 연산군이 너무 세.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건드렸어요 저 사람이. 정말 못 견딘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당선됐다고 해서 당선됐으니까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소환자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맞아. 그건 좀 아쉽지만 정치적으로 절단을 낼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고 지금 나왔던 이슈를 그냥 선거 끝났으니까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자, 우리도 댓글 볼게요. 심수리님, 꼭 이기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AF5021님, 대통령, 정부 여당,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전부 우리 편입니다. 부정선거 이런 거 휘둘리지 말고. 맞아요. 다 여기 정확한 거예요. 우리도 3일 동안 열심히 투표합시다 하셨고요. 까꿍님, 국힘 서울시의원들 우길기 제한조례 폐지 추진 이걸 용인할까요? 사실인가요? 이거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강세영님, 힘든 싸움이지만 끝까지 희망 버리지 않고 투표합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아들 국힘 지지하는 아이라서 기차표 보내주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대학생들 특히 아들 주변 친구들은 한동훈 팬이 많다고 하고 조국 이재명 싫어한다고 하는데 20대는 많이 그래요. 20대가 특히 조국 때문에 조국을 어떻게 받아들여. 지금 서울시 의원이 저희 당소 서울시 의원이 우길기를 공공장소에서 허용하자는 시 조례를 발의를 했다가 철회했어요. 철회했어요? 네. 이거 뭐 정신 나가고 그래.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거는. 뭐 누구야 이거? 네, 또 읽어드릴게요. 선인장님 고맙습니다. 책 읽는 아로미님, 윤희석 대변인님, 또 요거 황운하 저 학폭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황운하가 하는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SHH님, 오늘 조국이 사회연대 임금제라는 진짜 노골적인 사회주의 국가 만들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는데. 자기들 누리는 온갖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라는 겁니까? 이거잖아요. 대기업이 임금을 기사 띄워주세요. 기사. 대기업이 임금을 줄이면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과 임금 격차를 줄여주면 그러면 그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 진짜 웃겨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좋아. 임금 격차를 줄여서 본인이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할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요. 전체 근로자 중에 12%가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88%가 그렇지 않은 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 기울어진 걸 막자고 하잖아요. 근데 봐요. 대기업 민주노총은 다 대기업 노조예요. 그럼 민주노총이랑 지금 싸우겠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을 안 갈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럼 중소기업을 올려주는 걸 보통 생각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대기업이 월급 올리는 거를 깎으면 대기업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깎으라는 거야? 중소기업 올리라는 소리 안 하고. 그럼 대기업이 이익이 남는데 직원들한테 요새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면은 왜 내 성과금이 이거밖에 안 되냐? 여기는 얼마를 주는데 똑같은 반도체 업종인데 하이닉스 이만큼 주고 삼성전자 왜 근거가 뭐냐? 사장한테 지금 사원이 얘기하는 나라예요.
근데 무슨 근거로 조국이 얘기해가지고요. 이번에는 저 20%줄 거를 저 17%만 준다. 가만히 있겠냐고. 가뜩이나 20대한테 빵프로 아니에요. 지지율이 조국은. 그러면은 이게 논리가 처음 봤어. 이게 무슨 그러면 말이지? 대기업이 다시 읽어봤잖아. 그래가지고 줄 돈을 못 주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걸 현금 유보를 하고 있어야 돼. 네. 근데 또 세제 혜택까지 준다고? 그럼 대기업 저기 사주만 부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 배당하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럼 노조는 어떻게 들고 있고? 그 노조는 어떻게 하라고? 조국한테 가서 따지라 그래야지 그러면은 조국이 주지 말라 그랬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대기업 직원은 무슨 뭐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조국혁신당 요즘에 무슨 뭐 돌풍이나 어쩌나 그러지만 너무 급조된 정당이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읽다가 헷갈리더라고. 아까 내가 뭘 잘못 읽었나? 뭐 부정어가 하나 빠졌나?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복수할 생각에 뭐 아무거나 막 던지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 투표장에서 조국 뭐 요새 뭐 20%다 어쩌다 뭐 얘기를 하죠. 20%면요 거의 한 10개가 넘잖아. 그렇지. 10개 가까이 돼요. 그렇지. 왜냐 10개가 더 될 겁니다 아마. 그 군소정당 걸 빼고 나서 그걸 하기 때문에 46석을 가지고. 네. 한 10석 정도 보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제가 그 열린민주당 지난번 총선 때도 얘기했잖아요. 14%까지 갔다가 그렇지. 뭐 5.몇 프로 적적오라 들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아까 기사 보면서 제가 웃으면서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뭘 잘해줘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을 사람들이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대기업한테 이익을 몰아줘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대기업 그렇죠. 사주한테 월급 깎아서. 그럼 대기업 사주가 개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을 만들라는 얘기인가?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중소기업 월급을 올려주라는 얘기는 안 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요. 중소기업에다가 뭔가 세제 혜택을 준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짜서 거기서 최대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상승 여지를 줄 수 있도록 뭘 하겠다. 그래서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기업 이렇게 깎아주면 세금만 줄어들어. 거기서 나오는 게 상생이라는 얘기가 그렇지.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이걸 줄여주면 세제 혜택 있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당 대표인 당이 조국혁신당입니다. 국민을 가분개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보다 다 똑똑해.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제가 너무 이런 심각하고 웃겨서 그러니까 조국한테 당신이라고 그랬네. 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렇죠. 저도 아까 보다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재명이나 지금 저렇게 경제 ABC 기억 니은도 모르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어떤 칼럼을 보고 정말 공감한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쓰는 그 유세장에서 가끔 헛웃음 치면서 농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썼는데 제가 역시 잘 썼다 생각하면 뭐냐면 광주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 황상무 수석 맞아. 발언을 가지고 광주에다 똑같이 하면서 히히히 웃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에도 보면은 자기 어떤 처지를 얘기하면서 또 웃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것도 그렇지. 무슨 테러 빙자해가지고 막 웃고 막 이랬잖아요. 사람이 유머를 뭔가 농담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발언의 수준이라는 게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벌써 뭐가 나왔냐면 이 정도 광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패러디의 소재로 썼다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장 과정에서 소년공 시절에 있었던 소년공끼리나 할 수 있는 얘기 수준 아니냐. 맞아요. 저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지금 인식 수준이 그 후에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소년공의 인식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 그거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맞는 말이잖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번 총선은 정신 좀 많이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하면서 일단 첫 번째 아이템 댓글 읽고 마무리할게요. 맨스테이님, 조두순이 나와도 이기는 무지성 투표가 말이 되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네. 김찰리님, 아니 진심으로 원희룡 이재명 토론 보고도 1번 찍는 계양구민들은 진짜 무지성 투표인데 저거 100% 공감. 무지성. 저도 이따 저희가 이제 토론 얘기 좀 할 건데 진짜 그래요. 맞아요. 오징어 페퍼민트님, 저는 24살 된 듯한 마음으로 마음만은 24세라서 24 찍으러 갑니다. 이분 되게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박진홍님,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이현주가 또 국회 가는 건 진짜 보기 싫은데 민주당이 강한지라 불안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총선 승리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소피아 1524님 전직 문바였다가 민주당의 민낯에 전향했습니다. 이분은 요즘 최애 유튜브가 정치 와수다입니다. 윤희성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래도 합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렇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합리적이라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저도 이게 얼굴 이렇게 나오잖아. 하지만 제가 참 속이 아니에요. 네.